이번에 보시면요. 기본편 우리 교재 42쪽부터 보시면 개념 찾기 3단계. 개념 찾기 3단계. 가장 중요. 그렇죠? 개념 찾기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개념 찾기와 문장 독해. 개념을 설명하는 그 문장을 봤더니 그게 문장이야, 문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장을 독해한다 그래서 문장 독해.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3단계니까 당연히 1, 2단계에 비해서 문장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들여다보니까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그 뾰족한 괄호 안에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뾰족한 괄호 안에 개념들이 또 2개, 3개씩 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여러 개념이 한 문장 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그 개념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선택지도 만들어지겠죠. 문제가 만들어지면 개념 찾기 문제, 수능 비문학 지문에는 되게 많아요. 선택지가 만들어지면 개념 찾기 선택지, 그렇죠? 개념 찾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문은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문이 이 2가지가 있거든요. 예문 1은 피셋 언어 논리에 있는 예문이고, 예문 2는 유명하죠. 얘는 2011학년도 수능인데 2011년도 수능이 좀 어렵습니다. 그때 이 채권 병제, 채권 지문 굉장히 유명한 지문입니다. 예문 1, 예문 2가 있고 question 1, question 2. 뭘 물어보냐면요. 예문 1에는 몇 개의 개념이 등장합니까? 예문 2에는요. 몇 개의 개념이 등장합니까? 문장이 마침표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글을 어떻게 써왔냐면 보통 언어 지문은 시험지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보세요. 시험지를 반으로 나눴을 때 언어 지문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요 만들어 놓은 원고는 그게 아니고 그냥 쭉쭉쭉 써왔죠. 그렇죠? 오케이? 요거 감안하고 보시면 문장이 요 정도 되는 거는 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줄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얘는 어때요? 얘는 3줄이야. 3줄. 지금도 3줄이지만 반으로 나누면 무조건 2줄은 넘어가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험지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반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요 기준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한 문장 반이 넘어가는 순간 그 문장은 긴 문장이에요. 2문장이면요 더 좋지. 3문장이면요 3줄. 다시 한 줄 반이 넘어가는 순간 긴 문장. 2줄이면요 긴 문장. 3줄이면요 더 좋다니까. 긴 문장. 4줄 5줄이면요 4줄 5줄은 일단 냅두고, 너무 길면 안 돼. 또 냅두고 2줄 3줄 긴 문장. 긴 문장이면 마침표 어디서 끝났는지 잘 보시고, 문장이 길다, 제법 길다, 긴 문장이면 개념 찾기 문장이에요. 특히 3단계인지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 몇 개의 개념이 나오는 거, 우리 기본 서로 우리 교재로 연습하시면 돼요. 네. 자, 넘어가 봅시다. 예문 1. 사신도의 등장 시기는, 제가 시기라는 단어를 지금 집어 넣어 놨어요. 왜? 저는 그 단어가 생략된 거로 보니까. 봐요. 원래는 이 문장이잖아요. 사신도의 등장은 만물의 생성 원리를 밝힌 음양 오행설의 바탕을 둔 풍수지리설의 고구려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등장이라는 단어 요 사이에다가 제가 아까 시기를 집어 넣어놨죠. 그렇죠? 왜?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에 시기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 같아. 시기, 등장 시기.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문장이든 선택지든 다시 지문이든 선택지든 문장이 길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과 끝을 먼저 보세요. 우리 국어 문장, 우리 문장은. 왜요? 우리 문장은 가운데가 길어지는 겁니다. 가운데가. 이 문장 원래는 기본 형태가 사신도의 등장은 풍수지리설이 고구려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이게 기본 문장이에요. 그러면 나라 이름이 나오면 이게 다 시대거든. 시대,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 신라 시대, 시대거든. 그러면 나라 이름이 나오면 이건 다 뭐다?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또 시간을 중요시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무슨 단어가 생략됐냐면 사신도의 등장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신도의 등장 시기는 고구려 시대라고요. 이게 기본 문장이라고. 선생, 너처럼 그렇게 독해하면 독해가 되겠네? 독해가 되고 있잖아 지금. 사신도의 등장 시기가 고구려라고요. 고구려 시대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명사 같은 애들이 자꾸 추가가 되어서 영어랑 똑같아요. 위치만 다르지. 영어는 후치수식, 국어는 전치수식. 그 명사를 풍수지리설을 앞에서 설명해요. 뭐라고? 음양오행설의 바탕을 니은받침 둔 풍수지리설. 얘도 명사인데 음양오행설, 그렇죠? 예. 우리 책에는 요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음이잖아, 그렇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오타입니다. 예. 음양오행설은 또 앞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물의 생성 원리를 밝힌 니은받침.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장 쉽잖아. 봐봐요. 사신도의 등장, 더 정확하게 사신도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개념 하나, 사신도의 등장 시기 또는 등장. 그 다음에 개념 두 번째 개념, 음양오행설 두 번째 개념. 세 번째 개념,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 문장은 개념이 지금 3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는 요거 설명하는 거죠. 이 문장 자체가. 근데 뾰족한 괄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개념 찾기 몇 단계다? 복잡해지는 거. 뾰족한 괄호 안에 또 뾰족한 괄호가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또 네모가 나오고 이렇게. 확장. 응용되는 거, 복잡해지는 거.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 개념 찾기 3단계. 개념 찾기 3단계 정도 되면 선택지화, 문제화, 이변이 없는 한.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냥. 예. 그 다음에 예문 2지요. 예문 2도 보시면 채권 투자자는 처음과 끝을 보세요. 문장이 기니까 채권 투자자는 무엇의 크기를 따집니다. 따진다라는 것은 생각해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채권 투자자는 무엇을 따져 봅니다. 이 가운데가 이만큼 길어진 거죠.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여러 개념이 등장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또 설명해주는 전치 수식이라든지 그런 게 또 등장하더라. 복잡한 거. 3단계. 사신도의 등장은 또는 시기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로 봐서 사신도의 등장 시기는 만물의 생성 원리를 밝힌 그게 뭔데?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그게 뭔데? 풍수지리설. 우리 단어 공부 좀 해볼까요? 바탕을 둔, 패러프레이즈. 단어를 가지고 노실 줄 알아야 돼. 어디에 바탕을 둔 게 풍수지리설이거든요. 그럼 바탕을 뒀다라는 표현 막 바꿔보세요. 표현. 바탕을 둔, 기초, 기본, 바탕. 어디에 기초한, 어디에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의거, 입각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바탕을 둔 풍수지리설. 이 부분을 선택지와 실제로 시켰거든요. 실제로 시험지에서. 요 부분을 선택지화 시킬 때는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했냐면 파생된 풍수지리설. 파생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에서 파생된 풍수지리설 이런 식으로. 그 단어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어디에 바탕을 뒀다, 기본을 하고 있더라, 파생되었다라는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봐요. 거기 틀렸다라고 또 해설을 하거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엉터리를 알고 계신 겁니다. 예. 거기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틀려요. 다시. 사신도의 등장 시기는 만물의 생성을 밝힌 그게 뭔데? 음양오행설. 그러면 음양오행설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요. 개념 하나, 개념 둘, 바탕을 둔 그건 또 뭔데? 그건 풍수지리설이 고구려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요 단어도 챙깁시다. 그러니까 개념 찾기 설명 중이니까 개념 찾기만 설명하면 되지만 자꾸 제 눈에는 빨간 단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빨간 단어들이 독해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부터라는 단어는 시작점,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 공간, 장소의 시작점, 출발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시작점. 여기는 시간의 시작점이잖아요. 왜? 고구려저는 나라 이름 자체가 시대를 뜻하니까. 아, 사신도의 등장 시기가 이때부터라는 소리구나. 사신도의 등장한 시작점, 출발점이 고구려 시대라는 거구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근데 그 풍수지리설을 설명해주고 전치수식.
음양 오행서를 설명해주고 전치수식 끝. 요 정도 하면 되죠, 그렇죠? 개념 찾기와 문장 독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겠다, 그렇죠? 개념을 챙기다 보니까 문장이 복잡해지는구나. 전치수식.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필기되어 있죠. 지금 저 책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요거는 2011년 수능인데 이때 뭐 수능을 보신 분들은 당연하거니와 지금 이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능 볼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 문장 기출문제 푸시잖아, 그렇죠? 요 문장 보시면 꽤 복잡하구나, 그렇죠? 마침표가 여기 있어요. 길어 이 정도면, 그렇죠? 세 줄. 자, 첫 번째 단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개념 하나, 선생 채권 투자자도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뭔가 진짜 뭔가 그럴듯하고, 그렇죠? 뭐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무슨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만 개념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은 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얘는 개념 찾기 4단계, 5단계 할 때 5단계 있거든요. 5단계. 얘는 그 또 5단계에 해당하는 또 문장입니다. 교재 보시면 되고, 채권 투자자는 채권 투자자에 따르면, 채권 투자자에 의하면, 채권 투자자가 보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은 5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요. 채권 투자자는 무엇을 따집니다. 큰 뾰족한 괄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기적으로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우리 국어는 전치 수식이 중요한데 이런 니은 받침, 리을 받침 꼭 챙기셔야 돼. 정기적으로 받게 될 그게 뭔데? 그거는 이자액이지요. 과 액면 금액을. 그런데 우리 국어는 얘가 누가 수식을 해줄 때 어디까지 한정해 주는지, 어디까지 수식해 주는지 그게 중의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저는 어차피 배경 지식을 아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근데 여기까지 다 수식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은 이자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소리예요. 채권은 액면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배경 지식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 다만 중의적일 수는 있더라. 그 꾸밈을 받는, 어디까지 꾸밈을 받느냐, 얘가 어디까지 꾸며주느냐, 그거는 중의적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 말만 말씀드린 거고.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하나의 개념, 액면 금액은 선생님 근데 액면 금액도 하나의 개념은 아니야. 맞기는 맞지, 하나의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채권 투자에 대한 설명, 이자액에 대한 설명, 액면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액면 금액도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는 합니다. 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을 함께 니은 받침 챙기세요. 인 그게 뭔데? 그건 채권의 현재 가치. 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니은 받침 챙기세요. 그건 뭔데? 그거는 채권의 순수익의 크기. 지금 제가 네모 친 것들은 다 개념 취급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인데 액면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액면 금액은 이 지문에서 다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일단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액면 금액 빼버리고 그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번호를 4번까지 써왔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4개다 이 말이지. 설명이 좀 빠른 이유는 그 교재를 이제 보시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1번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하더라. 이 한 문장인데 마침표는 하나잖아. 2번 이자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3번 채권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그 부분은 선택자 됐어요. 네. 이 한 문장에서 선택지가 2개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의 순수익이거든요. 순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그냥 빼면 돼요. 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예전에 원래 샀던 매입 가격을 빼면 돼요. 그게 플러스면 이익을 본 거고, 그게 마이너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배경이 있으면요 더 좋지. 그렇죠? 그래서 기술, 과학, 경제, 경영, 논리는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배경을 먼저 앞세우시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그 배경이 독이 되어서 좀 힘든 경우가 가끔씩 오긴 옵니다. 문장 자체를, 문단 자체를, 지문 자체를 또는 단어 자체를 독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독해, 읽을 독자. 읽고 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예. 그러니까 우리말이니까 읽는 건 되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요. 그건 독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독해는 누가 해줍니까? 단어가, 구문이, 그렇죠? 문장 구조 같은 거 알고 있을 때. 예. 아니면 이제 배경 지식이 있든지. 있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강에서 할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이양 대립이라는 거. 제가 쓰는 표현은 구별학인데 구별한다는 거는 이양 대립의 내용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강에서 요게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별하기와 친구 찾기의 세계, 구편이와 친구 찾기의 세계로 이제 다음 강에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